매일 똑같은 회색빛 새벽이 이다혜의 작은 단칸방을 덮쳤다. 눅눅한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낡은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다혜는 익숙한 고통 속에서 눈을 떴다. 온몸의 근육이 뻐근했고 어젯밤의 고된 노동이 남긴 흔적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직업은 거대 금융기업 제일투자그룹의 야간 청소부. 모두가 잠든 시간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치우며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다혜는 고하였다. 그 흔한 가족사진 한 장 없이 보육권이라는 차가운 벽 속에서 자라났고 성인이 되자마자 세상의 거친 파도에 그대로 내던져졌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발로 서야 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없었기에 세상은 언제나 그녀에게 가혹했다. 제일투자그룹의 사원들은 다혜를 보이지 않는 존재 취급했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건물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도구에 불과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가끔씩은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혹했던 것은 3층 청소관리자 최민호의 태도였다. 민호는 다혜의 순종적인 태도를 악용하여 그녀에게 온갖 자비를 떠넘겼고 매번 그의 기분이 상할 때마다 다혜의 청소구역을 트집 잡아 재작업을 시켰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시돋친 칼날처럼 다혜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른 새벽 다혜는 회사 로비를 마지막으로 쓸어 담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도심의 빌딩들은 하나둘씩 불을 밝히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민호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야, 이다혜, 너 또 이 모양으로 해놨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로비에 울려 퍼졌다. 창틀 구석에 먼지 하나 남기지 말랬지. 내 눈에는 이게 깨끗해 보여. 그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창틀을 툭툭 치며 먼지를 털어냈다. 밤새도록 뭐 한 거야. 쓸모없는 년 같은 이라고. 그의 경멸 어린 말에 다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다혜는 말없이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재작업을 하러 갔다.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녀에게는 항변할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모든 비난을 조용히 감내했다. 민호는 비웃으며 그녀를 지나쳐갔고 다혜는 다시 땀을 흘리며 창틀의 작은 틈새까지 꼼꼼히 닦아냈다. 모든 작업을 마쳤을 때 이미 해는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 피곤에 절어 퇴근을 준비하던 다혜의 눈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석에 버려진 작은 물건이 들어왔다. 누군가 버린 듯 종이 박스 안에 대충 담겨있는 그것은 오래된 청동 인형이었다. 높이 30cm 정도 되는 인형은 뚱뚱한 몸집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한 손에는 커다란 복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인형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버리고 간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다혜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것을 줍는 것은 그녀의 평소 성격과 달랐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녀의 손을 움직였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주워 들었다. 인형의 차가운 청동 재질이 손가락 끝에 닿자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는 인형을 품에 안고 재빨리 회사를 빠져나왔다. 인형을 품에 안고 낡은 지하철에 몸을 실은 다혜는 오늘따라 유난히 고단함을 느꼈다. 어깨의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손에 닿는 청동 인형의 감촉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다혜는 인형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인형의 온화한 미소는 어울리지 않았다. 다혜는 인형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흙먼지가 씻겨나가자 청동 인형은 더욱 영롱한 빛을 발했다. 다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인형을 향해 말을 걸었다. 너는 누구니? 왜 하필 내게 온 거야? 너는 정말로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았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한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인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다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인형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서름과 오늘 겪은 모멸감에 대해 조용히 털어놓았다. 아무도 듣지 않을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 인형을 바라보며 잠이 든 다혜는 꿈속에서 빛나는 금화들이 쏟아져 내리는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다혜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새벽녘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몸은 이상하리만치 개운했다. 지난밤의 고단함과 피로가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던 청동 인형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인형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져 보였다. 어제는 그저 온화한 미소였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장난기 가득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다혜는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녀의 손끝이 인형에 닿는 순간이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찌릿한 전기로 가득 차는 듯한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빛의 기둥이 나타났다. 그 빛 속에서 인형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한 남자의 형체로 변했다. 남자는 그녀가 어제 본 인형의 모습과 똑같은 뚱뚱한 몸집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깨어났군. 남자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나는 사람들이 석도라 부르는 존재다. 그리고 네가 바로 나를 잠에서 깨운 주인이로구나. 다혜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의 혼란을 눈치챈 듯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고 왔다. 다혜는 남자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그녀의 삶은 늘 고통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기회라는 말은 너무나도 생소했다. 석도는 다혜의 생각을 읽는 듯 말했다. 나는 너에게 직접 금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런 것은 무의미하지. 진정한 부와 힘은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나는 너에게 세상의 이치를 읽는 눈을 줄 것이다. 특히 돈과 권력의 흐름을 읽는 능력 말이다. 석도는 손을 들어 다혜의 이마에 살짝 갖다 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석도의 말이 이어졌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일 수도 있다. 이 능력을 오직 탐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너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명심하거라. 이 힘은 오직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다혜는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낡은 방 안의 가구들은 더 이상 볼품없는 물건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가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 숨겨진 경제적 가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의 종이는 그 종이가 생산되기까지의 복잡한 유통망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도 그것을 만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주가 변동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투명하게 펼쳐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정보들로 가득 찼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들이었다. 다혜는 혼란스러웠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저 돈을 벌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석도는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것, 즉 타인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행위가 이 능력의 남용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다혜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주식 흐름과 관련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지난밤 민호가 깐깐하게 트집 잡았던 그 서류 뭉치 속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제일투자그룹이 곧 진행할 거대한 인수 합병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계획에는 한 중소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헐값에 인수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 기업의 이름은 하나바이오. 다혜의 눈에 그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미래가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반전의 가능성도 함께 보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바이오에 숨겨진 핵심 기술이었다. 다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청소 일을 하며 10년간 모은 500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이 석도가 말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다혜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하나바이오의 주식 매수 주문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주식이 매수되자 다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기다렸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하나바이오의 주가는 예상대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다혜의 통장 장원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다. 그녀는 지난날의 고통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이윽고 일주일이 지나자 하나바이오에 숨겨져 있던 기술이 대형 제약회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 기술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자 하나바이오의 주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다혜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통장 장원은 하루 만에 20배로 불어났다. 500만 원은 순식간에 1억 원이 되었다. 다혜는 자신의 통장 장호를 확인하며 아무런 표정 없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 금액은 그녀의 평생 소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석도가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복잡한 시스템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었다. 다혜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 숨어 조용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자신을 멸시했던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다. 다혜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쓸고 다니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녀에게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본이 생겼다. 하지만 다혜는 돈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석도가 그녀에게 준 능력은 그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을 읽는 눈이었고 그녀는 그 눈을 이용해 자신을 멸시했던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을 경멸했던 제일투자그룹의 임원 최민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다혜는 제일투자그룹의 내부 흐름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눈에 제일투자그룹은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권력 다툼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고 권력자 최 회장과 그의 오른팔이자 다해를 괴롭혔던 민호가 있었다. 다해는 이 거대한 성체를 흔들기 위해 먼저 작은 균열부터 만들어내기로 했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로 자신을 위장하고 민호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 건설업체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 프로젝트가 겉으로는 수익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민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허위 보고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보였다. 며칠 후 다해는 제일투자그룹이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한 채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전과 완벽하게 달라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로비에서 민호의 눈에 띌 만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 민호는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다해를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해의 겉모습에 속아 그녀가 거물급 투자자라고 착각했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해의 말을 경청했다. 다해는 완벽한 발음과 유창한 전문 용어로 질문을 던졌다. 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광건설의 인수합병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재무보고서에 숨겨진 유동성 위험과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과대평가에 대해 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난 분기 서광건설의 부채 구조 조정 과정에 의도적인 회계 조작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해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다해의 질문을 얕잡아 보며 대답했다. 그런 사소한 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제일투자그룹의 분석가들은 서광건설의 모든 재무 상태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인수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다해는 민호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서광건설에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귀사의 분석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철회하고 귀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해의 선언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다해의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다해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민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민호를 공영에 빠뜨리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해는 곧바로 증권사 직원을 통해 서광건설의 주식 100만 주를 매수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측대로 서광건설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다해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했다. 그는 다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다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낼 수 없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민호는 다해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해의 행동이 자신의 야심을 방해한다고 느꼈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민호는 다해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다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다해는 민호가 자신을 향해 올가미를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상대는 제일투자그룹이라는 거대 권력이었다.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쓸지 예측했다. 민호는 그녀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녀를 금융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다혜는 이미 그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민호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다혜는 자신이 파놓은 미끼에 민호가 걸려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제일투자그룹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 얻었던 것은 비단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인간의 오만함과 권력욕이 어떻게 세상을 타락시키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민호는 다혜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거대한 호수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방해하는 정체불명의 투자자를 어떻게든 짓밟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혜의 전략은 민호의 이러한 맹점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민호가 다음 수를 둘 것을 기다리며 차분히 자신의 계획을 다듬었다. 며칠 후 민호는 제일투자그룹의 법률팀을 동원해 다혜를 금융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다혜가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민호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다혜를 탐욕스러운 투자자로 매도하고 그녀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동시에 그는 제일투자그룹의 최고 권력자 최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최 회장은 민호의 보고를 듣고 흥미롭다는 듯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왔다. 그의 눈에 다혜는 그저 한때는 자신들의 회사 청소부였던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민호와는 달리 사태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최 회장은 민호에게 다혜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녀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녀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라.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라.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최 회장의 지시에 민호는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의 운명 또한 이 사건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민호는 다혜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다혜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것은 다혜가 보육원에서 자라났고 10년 넘게 청소부로 일했다는 초라한 사실뿐이었다. 그는 다혜의 능력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다혜는 민호의 방역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민호와 최 회장의 모든 행동이 투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복잡한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거래 속에 숨겨진 부정한 돈의 흐름을 쫓았다. 다혜의 눈에는 제일투자그룹이 서강건설을 인수하려 했던 진짜 이유가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 제일투자그룹은 서강건설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코프라는 거대 해외 기업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세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자금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다혜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권력의 사슬로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다혜는 이 거대한 사슬을 끊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 잠시 석도에게 의지했다. 석도님, 이들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이들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혜의 불안한 목소리에 석도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그 자신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너는 이미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발견했지 않느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빛이다. 진실이라는 빛. 석도의 말은 다혜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서강건설 인수를 위해
작성한 허위 보고서, 제일투자그룹과 글로벌 에너지컵 간의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던 최 회장의 지시사항들을 꼼꼼하게 문서화했다. 다혜는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공개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녀는 민호가 그녀를 금융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호의 오만함을 더욱 키웠다. 민호는 다혜의 침묵을 그녀가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다혜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다혜는 제일투자그룹의 모든 내부 시스템과 최 회장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손에 넣기 위해 또 다른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혜는 최 회장과 민호가 자신을 겨냥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제일투자그룹은 겉으로는 질서정연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이권 다툼과 배신이 난무하는 곳이었다. 다혜는 그들의 견고한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위해 내부의 동맹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제일투자그룹의 재무분석 팀장인 김태우였다. 김태우는 뛰어난 실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였지만 하 회장의 부패한 지시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다혜는 김태우에게 접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로 김태우에게 제일투자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를 보냈다. 그녀가 보낸 데이터는 매우 복잡했지만 김태우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수 있었다. 김태우는 다혜의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꼈다. 김태우는 다혜의 메시지에 회신했다. 그는 다혜에게 직접 만나기를 제안했다. 다혜는 김태우의 제안에 응했다. 그들은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태우는 다혜의 앳된 얼굴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통찰력과 결단력에 압도당했다. 누구십니까? 이 모든 정보는 어떻게 아신 겁니까? 김태우의 질문에 다혜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말입니다. 제일투자그룹의 시스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냄새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말이죠. 다혜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혜에게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혜에게 제일투자그룹 내부의 모든 재무정보와 최 회장의 비밀 장부를 넘겨주었다. 김태우는 다혜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최근 최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했다. 최 회장님께서 최근 제일투자그룹의 자금으로 태양솔라코프라는 작은 태양광 회사를 인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 상태는 좋지 않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태우의 질문에 다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 태양광 회사의 숨겨진 기술력과 최 회장이 꾸미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보였다. 그 회사는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그 기술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코어프와 또 다른 불법적인 거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특허를 미끼로 삼아 국제적인 자금 세탁 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혜의 분석에 김태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혜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김태호는 다혜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날 이후 김태호는 다혜의 충실한 동맹이 되었다. 그는 다혜에게 제일투자그룹 내부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다혜는 김태우가 보내주는 정보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결합하여 최 회장과 민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훤히 꿰뚫어 보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혜는 이제 직접 최 회장의 앞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제일투자그룹은 대규모 인수 합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대상은 한쿡비오라는 유망한 제약 회사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제일투자그룹의 사업 다각화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부정한 자금을 합법적인 통로로 세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체를 숨긴 채 익명의 투자자로 제일투자그룹이 주최하는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은 여러 거물급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다혜는 그들의 모든 전략과 재무 상태를 꿰뚫어 보며 압도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입찰 금액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들을 제치고 입찰을 따냈다. 최 회장은 다혜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민호에게 다혜의 정체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민호는 다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다혜의 흔적을 쫓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지운 뒤였다. 다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을 직접 상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혜는 자신이 제일투자그룹의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자만하고 방심할 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다혜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과감한 투기 방식에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다혜를 반드시 덫에 빠뜨리라고 지시했다. 민호는 최 회장의 명령에 따라 다혜가 입찰에 성공한 한쿡비오 프로젝트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제일투자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쿡비오의 재무 상태를 의도적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한쿡비오의 신약 개발 실패 가능성을 흘렸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다혜의 눈에는 민호의 모든 움직임이 투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민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그녀의 투자자로서의 명성을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혜는 겉으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우와 함께 민호의 전략을 분석하며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그녀는 민호의 허점을 이용해 그들이 더욱 깊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와 최 회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증거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민호는 다혜의 무반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다혜가 자신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최 회장에게 다혜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민호의 보고를 듣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다시 옛날의 초라한 청소부로 되돌려 놓으려 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다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주식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폭락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민호와 최 회장이 한국 비오 프로젝트를 통해 제일투자그룹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녀는 김태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그녀는 민호와 최 회장이 이 비자금을 통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다혜가 한국 비오에 투자한 자금을 동결시키고 그녀를 금융사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얕은 수를 모두 읽어내고 있다는 것을. 다혜는 민호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법률팀이 그녀의 자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측했다. 민호는 다혜의 자산이 동결되자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다혜를 향한 승리감에 젖어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다혜는 그가 잠시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치명적인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일투자그룹의 대외 홍보팀이 진행하는 중요한 기자회견 날짜를 파악했다. 그 기자회견은 제일투자그룹의 성공적인 미래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다혜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 민호와 최 회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 기자회견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민호의 오만하고 거만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혜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혜가 이제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다혜는 더 이상 옛날의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당당한 투사였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민호는 제일투자그룹의 최고 권력자 최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쏟아냈다. 민호는 최 회장 옆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다혜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동결시켰고 그녀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최 회장 또한 민호의 성공에 만족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며놓은 거대한 금융 사기극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민호는 제일투자그룹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유려한 언변으로 제일투자그룹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강조했다. 그는 제일투자그룹이 곧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기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 기자들은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녀는 다혜였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홍보팀이 준비한 명단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기자들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다혜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개인 투자자 이다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자회견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다혜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민호는 다혜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혜가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다혜를 향해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보안팀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다혜는 민호의 고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USB를 보여주었다. USB 안에는 제일투자그룹이 서광건설과 글로벌 에너지 코프를 통해 수년간 자금을 불법적으로 세탁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 회장님과 민호 이사님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한 거대한 부패 범죄입니다. 다혜의 폭로의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다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다혜는 기자회견장에 준비된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제일투자그룹의 비밀 장부와 최 회장과 민호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화면에 공개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제일투자그룹이 서광건설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플래시를 터뜨리고 질문을 쏟아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다혜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청소부로 고용했던 하찮은 존재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다혜는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은 돈만 보셨지만 저는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과 그 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혜의 말에 최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그것은 이미 꺼져가는 불꽃에 불과했다. 기자들은 최 회장과 민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사실입니까?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혜의 폭로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장악했다. 제일투자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회장과 민호를 체포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다혜는 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 숨어 조용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당당한 투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호는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갔고 최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다혜의 폭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제일투자그룹은 하루아침에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금융당국은 제일투자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모든 임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다혜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인터뷰도 거절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며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그녀는 최 회장과 민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만든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제일투자그룹의 이사회는 최 회장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자리를 놓고 여러 임원들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다.
그들은 다해의 존재를 잊은 채 자신들이 다음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권력과 욕망만이 가득했다. 다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자만하고 방심할 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제일투자그룹의 주식 대부분을 매수했다. 그녀의 막대한 자금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제일투자그룹의 임원들은 다해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들은 다해가 제일투자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다해를 찾아가 항의했다. 당신이 누구든 제일투자그룹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다해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다해입니다. 제일투자그룹의 옛 청소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일투자그룹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그녀의 말에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존재가 이제는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임원들은 다해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를 썼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그녀를 더러운 돈으로 부를 축적한 투기꾼으로 매도했다. 그들은 그녀가 제일투자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해는 그들의 공격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수록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최 회장과 민호의 재판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부패와 비리를 낱낱이 밝혀낼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최 회장과 민호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최 회장과 민호의 모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민호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다해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해를 탐욕스러운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그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때였다. 다해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최 회장과 민호가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회장님과 민호 이사님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어떻게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세상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살 수 없었습니다. 다해의 말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최 회장과 민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판사는 최 회장과 민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다해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해는 그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당당한 투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앞으로 제일투자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최 회장과 민호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뒤흔들었다. 그들의 제국이 무너지자 수많은 이권과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 다혜는 제일투자그룹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의 이름을 샛빛투자그룹으로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재정비했다. 그녀는 그동안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녀는 제일투자그룹이 과거의 오만함과 부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최 회장과 민호의 추종 세력들은 다혜의 개혁에 반발했다. 그들은 다혜를 돈만 하는 냉혈한 기업의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화로 매도했다. 그들은 언론과 정치권을 동원하여 다혜를 공격했다. 그들은 샛빛투자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다. 다혜는 이 모든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과 진실로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샛빛투자그룹의 모든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녀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다혜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짓밟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특히 최 회장이 무너지던 순간의 텅 빈 눈빛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과 부가 결코 그녀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릴 적에 외로운 고아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혜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청동 인형 석도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냐? 너는 모든 것을 얻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석도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싸웠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혜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석도는 다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부와 힘을 주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세상을 읽는 눈을 주었다. 그리고 너는 그 눈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당연한 것이다. 너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제 너는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다. 석도의 따뜻한 말에 다혜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석도에게 물었다. 석도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저를 떠나실 겁니까? 석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 나는 이제 곧 너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석도는 다혜의 이마에 손을 얹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공허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의 감각이었다. 석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석도는 다혜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다혜는 석도의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과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석도가 사라진 후 다혜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빛투자그룹의 회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녀는 세빛투자그룹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을 돕는 기업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제1투자그룹 시절 억울하게 해고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찾아내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6개월 후 세빛투자그룹은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다혜의 리더십 아래 세빛투자그룹은 단순히 금융기업을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세빛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혜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재단의 모든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다혜는 한때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최 회장과 민호가 감옥에서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의 죄를 거울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과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혜는 어느 날 밤 자신의 방에서 홀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석도가 남긴 따뜻한 빛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초라한 고아에서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변화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 다혜는 자신의 삶이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인공이었고 석도는 그녀의 조력자였다. 최 회장과 민호는 그녀의 성장을 돕는 악당이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감사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